부자들은 왜 자녀가 아닌 손자한테 증여할까요? 같은 10억을 증여해도 무려 2억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부자들이 자녀가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나요? 네, 많은 분들이 손자한테 증여하시는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세가 2억 2,5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자녀가 그 돈을 증여받아서 또 자기 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한테 증여한다고 하면 또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두 번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증여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금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얼마만큼 날까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가 10억이었잖아요. 10억으로 자세히 계산을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먼저 증여를 해요. 이제 1대 할아버지가 2대 자녀한테. 그러면 10억에서 5천만 원 증여세 공제를 빼고 나머지 9억 5천만 원에 세율은 30%, 여기 공제금액 6천만 원을 빼면 납부세액이 2억 2,500만 원이 돼요. 자녀가 증여받은 돈, 세금 내고 나머지 돈 7억 7,500만 원을 자녀의 자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가 증여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7억 7,500만 원에 다시 한번 증여세를 계산하면 이때 납부할 증여세는 1억 5,750만 원이 됩니다. 앞에서 2대 자녀가 낸 2억 2,500만 원과 합산하면 총 세금은 3억 8,250만 원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손주한테 10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억 원에서 5천만 원 빼고 다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역시 2억 2,500만 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한테 증여한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30%를 더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내야 될 세금은 6,750만 원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합계가 2억 9,250만 원이 돼요. 이 숫자만 보면 아까 손주가 내는 것보다 세금이 좀 많아 보이는데 하시겠지만, 앞선 케이스에서 두 번에 걸쳐서 냈던 세금은 3억 8,250만 원이었지만 지금 손주한테 한 번에 줬을 때 낸 세금은 2억 9,250만 원, 무려 9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강남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아니라 손주한테 바로 증여하는 거예요.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증여만 하고 끝난다면 모든 자산가분들이 상속하시기 전에 다 증여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죠. 상속세는 단순히 돌아가신 시점에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고 상속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증여 행적을 찾아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포함시키는 기간이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법정상속인한테 증여한 거냐, 법정상속인 아닌 사람한테 증여한 거냐에 따라서 과거를 뒤지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녀같이 법정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손주처럼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여하셔서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50억의 자산을 갖고 계세요. 이제라도 증여를 하겠다 싶어서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손주분한테 증여하세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고객님께서는 저희 상담을 받으시고 손주한테 10억 원을 증여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미처 저희한테 상담받지 못하신 B라는 고객님께서는 자녀분한테 10억을 증여한 케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하시고 나서 9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럴 때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증여세는 저희가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자녀분한테 증여하셨을 경우에는 10억 원에 대해서 2억 2,500만 원, 손주분한테 증여하셨을 경우에는 할증이 있었기 때문에 2억 9,25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당장은 그래서 손주분이 세금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 9년이 지났다. 9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자산은 원래는 50억이었지만 10억을 증여했기 때문에 남은 건 40억이겠죠. 그런데 자녀한테 증여하셨다면 아직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하셨던 10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50억 원이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세를 계산하면 상속세가 17억 6,500만 원,
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중에 최소 금액인 5억 원, 총 10억 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그럼 40억 원이 되고요. 30억 초과기 때문에 세율은 50%, 산출세액은 15억 4천만 원이 나오지만 사전증여재산에서 있었던 10억 원에 대한 세금 2억 2,500만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은 실제 13억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있었던 증여세와 이번에 내는 증여세를 합산하면 총 10억 4천만 원이 50억 원에 대한 자산 이전에서 발생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하지 않고 손자한테 증여했을 때 그럴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똑같이 돌아가신 시점에 남기신 자산은 40억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5년이 지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40억에 대해서 상속공제 똑같이 10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0억. 네, 30억 이하기 때문에 세율은 40%, 이러면 산출세액은 10억 4천만 원. 이때는 합산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세금이 납부세액이 되고 앞서 납부했던 증여세까지 합산을 하면 50억 원의 재산을 이전하느라 발생한 비용은 총 13억 3,250만 원이 됩니다. 두 케이스를 비교하면 무려 2억 원이 넘는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 차이가 2억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 단순히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속까지 고려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막상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과거에 자녀분들한테 증여하신 케이스가 많아서 증여하실 당시에는 그 효과를 엄청 기대하시면서 하셨는데 막상 상속 시점에 이게 다 끌고 와서 상속세를 더 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손주분들이 계시는 자산가분들이라면 물론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손주한테 증여해서 상속세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이 꼭 필요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면 이 증여재산은 결국에 누군가의 이름에서 늘어날 거잖아요. 자녀 이름에서 늘어나는 자산이 또 자녀한테 이전이 된다면 세금 부담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3배, 4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이전의 플랜을 단순히 부모대에서 한 단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2대를 생각하시는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